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용훈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25개월에서 48개월 시기는 이 좌우뇌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스틸로폴로 된 바위하고 진짜 바위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그림책, 예를 들어서 애벌레의 그림책은 곤충에 대한 그림책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이나 동물 도감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또 더구나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구름을 보면 구름이 하얗지만 하늘색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도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놀이 같은 것도 상당히 과학적인 놀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전기 놀이라든지 도미노 놀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물을 갖다 채워넣는데 높이 채워넣고 낮은 채워넣는 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든지 또 그림자 같은 것들을 보는 그림자 놀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놀이도 가능한 시기가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25개월, 48개월에 이제 또 큰 변화는 뭐냐면 그 시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좌우뇌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비로소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니까 자기를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뛰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생기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교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회성이 상당히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놀이를 하더라도 소꿉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역할놀이를 같은 것들을 한다든지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의사놀이처럼 이제 의사와 관련 장난감 가지고 노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사실 그런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한 36개월이 넘어가면 비로소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사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옛날에는 엄마랑 같이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제 혼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벌써 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또 창의력도 발달합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식대로 어떤 것을 표현하고 해결하는 게 결국은 창의력이거든요. 그런 문제 해결력이 키워지는 시기가 요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개월에서 48개월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엄마 그려봐. 그러면 이 시기 아이들은 엄마를 그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시기 아이들이 그림 그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나 점이나 아니면 짝대기, 줄긋기 이런 정도만 떼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아이한테 엄마를 그려봐. 그러면 엄마를 그린다는 거죠. 어떻게 그릴까요? 예를 들어서 몸은 동그라미로 그리고요. 또 얼굴이나 다리 이런 것들은 짝대기로 그리겠죠. 그 다음에 배꼽 같은 거는 점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하자면 흑점이 있는 태양을 그린 거 가지고 이 엄마를 이렇게 그렸냐고 놀랄지 모르지만 아이로 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드디어 엄마라는 것들을 갖다가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문제 해결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줄 때도 그렇고 놀이를 할 때도 그렇고 자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물음이나 질문이나 아니면 문제를 자꾸 줘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자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문제 해결력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시기에 이제 그림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대개 이제 과학과 관련된 그런 그림책들을 많이 선호하게 되고요. 또 자기 문제 해결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글자가 없이 그림으로 된 그림책, 그렇죠? 글자 없는 그림책을 그리면서 자기가 스토리를 갖다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림책을 스토리 있는 그림책이다 하더라도 비교적 이 스토리가 상당히 정교한 그림책을 아이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또 이 시기부터는 아이들이 자기주도성이라는 것들이 생겨요. 자기주도성이 생기니까 말하자면 어떤 것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책을 읽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손으로 이렇게 젖혀가면서 하려고 그러고요. 또 자기가
선호하는 그림책을 골라와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놀이 자체도 아이 스스로 주도하게끔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좌우뇌가 통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연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보여지는 뭐 예를 들어서 벌레라든지 생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꽃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이의 시각적인 것들을 발달시키기도 하지만 아이가 그런 자연 체험을 통해서 사실적인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능력이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창의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검은 태양이 있는 그림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카소가 있는 그림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런 왜곡된 그림책, 추상적인 그림책보다는 구체적인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우주에 대한 책, 공룡에 대한 책 혹은 동물도감, 식물도감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적인 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25개월에서 48개월은 아이들이 좌우뇌가 통합되니까 자연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자연 체험을 하게 해줘라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스스로 하게끔 자기 주도성을 주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도록 놀이나 말하자면 놀잇감을 중심으로 만들어주면 아이가 효과적인 뇌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세가 되죠. 5, 6세하고 그 이전의 아이들하고의 차이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48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경험 기대적인 발달이라고 해서 사실은 조물주가 만들어준 발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각, 청각, 뭐 후각, 아니면 운동 발달, 모국어, 아니면 사회성,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소근육 운동 발달, 언어 이런 것들은 전부 조물주가 36개월에 뇌 발달이 최고가 되도록 사실은 구조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자극을 해주냐? 자극을 해주는 이유는 자극을 해주지 않으면 시냅스라고 해서 그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그런 접점 부위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가지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극을 하면 큰일 나는 시기가 바로 48개월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 때는 어떻든 간에 오감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시기를 놓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자극을 하더라도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과잉 자극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체험하고 그래서 발달의 기초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만약에 필요한 자극, 예를 들어서 그 모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36개월 이전에 다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이가 회복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컸고요. 예를 들어서 늑대소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늑대소년 같은 경우는 인간사회 6세 때 왔는데 8년 동안 심리학자들이 그 언어를 가르쳤지만 결국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36개월이라는 시기를 놓친 거죠. 시각 발달도 마찬가지인데 시각 발달이 주로 12개월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오감적인 시각적인 자극이 필요한데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선천성 백내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수술을 안 해줬다. 그러면 사실은 뇌는 정상이지만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아이가 12개월에 수술해줘서 자극을 해주면 100% 다 아이들이 보는데 24개월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서 수술할 기회를 놓친 아이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줘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시기를 놓치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이 48개월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꺼번에 발달시켜야 된다는 거죠. 또 48개월 이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기에 정서가 다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적인 자극을 놓치게 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인성이라든지 뭐 애착장애라든지 이런데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냐면 저 60년대에 차우체스크 정권이 있었어요. 루마니아에 차우체스크 정권이 있었는데 그 정권은 이제 특징이 뭐였냐면 인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독재자였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해야 되겠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출산 장려책을 어떤 식으로 치렀냐면 예를 들어서 그 출산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리는 식으로 한 거죠. 아이를 뭐 4 이상 낳지 않으면 벌금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이제 말하자면 처벌을 하는 위주로 그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를 안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낳고선 키울 수는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보육원에서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아이가 키워지는 경우가 많았었어. 근데 문제는 그 나라가 아주 가난한 나라여가지고 한 교사가 예를 들어서 뭐 30명 내지 60명의 아이를 돌보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사실은 먹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벽에 뭐 이렇게 뭐 우유병 같은 거 놓고서 자기가 먹을 수가 있지만 스킨십이나 정서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독재 정권이 무너져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입양을 갔는데 그 입양을 간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2가지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뭐 신체도 많이 잘 발달할 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고 인성도 좋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신체적으로는 잘 발달했는데 이제 인성도 문제가 되고 뭐 이 애착장애도 있는 그런 아이들이 2부류로 나눴는데 그 요인이 뭔지를 뭐냐면 입양 시기의 차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36개월 이후나 6세 이후에 입양된 아이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킨 반면에 그 이전에 입양된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부터 정서교류가 이루어졌던 아이들은 문제를 안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교류에도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개월 이전에 정서교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말하면 48개월까지는 아이들한테 어떤 특정적인 것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의 기반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감을 자극을 하고 체험 자극을 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자극, 조물주가 만든 그런 발달을 말하자면 기본적인 것들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자극하는 게 이제 중요한 반면에 이 48개월 이후의 자극들은 사실은 전두엽이 발달하는 자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경험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이 뇌가 발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 바치시기를 생각합니다.